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가까이서는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즉각적인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대답을 하는 이런 익숙함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답을 잘하면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실 대답이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단순하거든요. 대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답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지식이나 이미 있는 이론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것을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거죠. 이때 승부는 누가 더 많이 뱉어내느냐, 혹은 누가 더 빨리 뱉어내느냐, 누가 더 원래 모습 그대로 뱉어내느냐가 이제 승부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 인간의 탁월함을 표현하는 어떤 지성적 사유 능력, 이것이 조금 더 개입이 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앞에서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대답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뱉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할 때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이론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해요. 지식이나 이론이 잠시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만 존재하죠. 자, 지식이 잠시 머물다가는 중간역이나 지식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할 때 이 자기 자신은 그 지식에 관계할 때 자기 자신의 인격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반대되는 질문을 한번 보죠. 일단 질문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질문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무엇이 궁금해졌다는 뜻이죠. 궁금해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어떤 자기만의 관심과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발동하는 이 관심과 호기심은 그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는 자기에게만 있는 매우 사적이고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고유한 어떤 활동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있는 매우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고유한 이 내면의 활동성이 움직였을 때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질문할 때만 자기 내면의 어떤 동력이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은 질문을 하려면은 궁금증이 생겨야 되고, 궁금증이 생기려면은 다른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은 자기만의 관심과 호기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 내면의 동력은 바로 그 자신에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질문을 할 때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대답을 할 때는 지식과 이론을 지나가게 하는 통로로만 존재하고, 질문을 할 때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대답과 질문을 대비되는 두 기능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그냥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면서 발휘되는 어떤 기능. 그런데 질문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내면적 동력이 발동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기능이지만 질문은 인격입니다. 이 인격적인 내면의 활동성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속에 용해되어 있을 때는 대답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질문을 하려면은 우리를 뚫고 나와서 내가 나로 독립된 주체로 있어야만, 존재해야만 질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를 꿈꾼다 하면은 대답하는 인재보다 질문하는 인재의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대답하는 인재의 비율보다
질문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체가 독립성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일반화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 역시 문제는 독립적 주체의 문제입니다.